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군전문 행정사협회 이지아미 21 이상민 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잇게 해주신 국가유공자 여러분들과 전후방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정보를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입대 전 정신과 질환이 있으셨으나 치료를 통해서 현역으로 판정을 받고 정상적으로 의무복무를 다하기 위해서 입대한 이후에 복무 중 관련 질환이 악화되어서 이제 전역을 하시게 되었고, 전역하신 이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셨으나 관련된 질환이 입대 전에 치료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에 비해당한다는 결정문을 받으시고 도움을 요청하셔서 진행되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 병력도 뭐 주요하게 심사할 때 다 살펴보시지만 당시에 어떻게 임무 수행이 되었고 이게 왜 악화됐는지에 대해서 입증하고 소명을 한다면 지금 영상의 사례처럼 비해당해서 해당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기에 앞서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요건 인정을 위한 노력, 어떤 것들이 핵심인지 다시 한번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인, 내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한 자료 등을 참작,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국가보훈처는 독자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럼 국가보훈처에서 독자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할 때 어떤 서류들을 보느냐? 발병경서도 볼 수 있고요. 의무기록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무상병 인증서, 공상처분서, 동일한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도 다 참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제출한다고 해도 독자적으로 심의해서 의결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래서 다쳤다고 하는 증빙 자료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처에서 요건 비해당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시지 마시고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부상, 사고 당시 근무일지를 확보하시고요. 본인이 참여했던 근무, 훈련, 교육 등 계획 관련 문서도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근무, 훈련 등 상급부대, 기관의 지시 공문 등을 확보하시는 것도 유리하겠습니다. 이때 같이 임무 수행을 하였던 동료들의 서면, 진술 자료도 매우 필요하겠고, 그리고 지휘관께서 의견서를 준비해서 주시는 것도 매우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건이 비해당되고 나서 이의신청을 하시든 재신청을 하시든 추가적으로 준비한 자료가 있어야 결과를 달리 받으실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통보한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와 관련 입증 서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관할 보훈지청 등록 신청 시 제출된 관련 입증 자료와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 의학적인 연구발표 사례, 복무기간 및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주실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입대 전 질환이 입대 이후에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기간 및 근무환경 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근 사례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올해 2월 달에 결정이 나신 사례가 되겠고요.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은 블랭크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과거 병력이 있었지만 특수한 환경에 의무복무를 인정하지 않아 최초 신청 시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으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입대 전 질환에
이제 관련돼서 치료를 받은 이력들이 있었는데, 보훈처에서는 최초 결정문을 보니까 이게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주셨는데, 이분이 근무하셨던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분이 의무복무를 평균적인 사람들이 하는 장소가 아닌 24시간 경계작전 임무 수행을 해야 되는 곳에서 임무 수행을 하다가 발생된 사고로부터 임무 수행을 하다가 발생된 사고로부터 과거의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부분을 인정을 받아서 신청인은 24시간 통제 생활을 하는 의무복무자로서 신청상의의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보상 군경 요건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서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으로 인정을 해주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들어간 자료들은 지휘관의 의견, 그리고 그 당시 부대원들의 의견, 그리고 어떤 임무 수행을 했고 어떤 사고로부터 과거의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입증과 소명을 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공자 등록 신청 시 병상일지 등 근거 자료가 없을 경우에 또 소명만 잘 한다고 하면 명예를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화면에서 보이시는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추가로 제출하시거나 최초 신청 시부터 입증을 하신다면 아마도 원하시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중간에 보시면 상의 당시 복무 환경, 교육훈련 직무 내용, 상의 당시 사진, 질병의 특성, 질병의 과거력, 이런 부분들도 입증을 하는 것이 명예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드리기도 했지만 입대 전에 신체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 입대 전에 정신과적으로 좀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신 분께서 그래도 나는 의무복무를 하고자 군에 입대를 하셨다가 부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과거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된 분께서 인정을 못 받은 결정에 이렇게 다시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요건을 해당하게 한 사례로 안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군전문 행정사협회 이지아미 21은 조르반 각지에 대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신청을 하시고 또는 나홀로 신청을 하셨다가 요건 비해당이나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셨을 경우, 아니면 최초부터 도움받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국 어디든 상관없이 각 지역 대표 사무소로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르반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정보를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행정사였습니다.